숫사자의 황갈색 갈기는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만큼 강력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털은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나는 가느다란 실 모양인 것인데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75강입니다. 오늘은 터럭 3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터럭 3자입니다. 터럭 3자는 터럭이죠. 터럭이라는 것은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을 말합니다. 이 터럭 3자는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난 긴 털을 형성한 그런 모양입니다. 하필 세 줄로 표현하는 것은 몸에 털이 아주 많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자에서는 같은 모양이 3번 겹치면 아주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털은 머리털이 가장 눈에 띕니다. 머리털의 모양이 그 사람의 모양을 많이 꾸며주죠. 헤어스타일에 따라 사람 모양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터럭 3자는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난 긴 털을 형성한 글자로서 몸에 털이 아주 많음을 3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이 털은 그를 표현해주는 가시적 현상인 것이죠. 그 털의 모양이 그 객체를 표현해주는 가시적 현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자인 터럭 3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모양형자입니다. 모양형자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형상을 의미하지요. 이 모양형자는 평평할 견자에 터럭 3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평평할 견자는 평평하다는 뜻인 것인데 어떤 구조물의 뼈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럭 3자는 털을 의미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형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평평함의 터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대에 붙은 털은 객체의 모양을 표현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객체의 위면에 나타나는 모양이죠. 어떤 객체에 붙어있는 그 털이 그 객체를 표현하고 있는 위면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가 이런 멋진 모습이지만 털을 빼고 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털이 이런 모습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죠. 모양형자는 평평함의 터럭이 모양이라는 표현으로서 뼈대에 붙은 털은 객체의 모양을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학문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인데 형체를 초월한 영역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서 철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형태라고 할 때나 인형이라고 할 때도 모양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 영자는 그림자를 의미하지요. 이 그림자 영자는 볕경자와 터럭 3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볕경자는 볕을 의미합니다. 햇살이지요. 또 터럭 3자는 털을 의미하고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영자가 표현하는 그 그림자는 볕의 터럭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는 햇살의 털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밝은 햇살이 비추어 어떤 객체에 부딪히면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 그림자를 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볕의 터럭이 그림자라는 것이죠. 햇살의 털처럼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영자는 햇살의 털처럼 표현되는 것이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암향소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향소형은 그윽한 향기와 성진 그림자라는 뜻으로서 매화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영향받는다고 할 때 그 영향이나 촬영한다고 할 때 촬영에서도 그림자 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럭 3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빛날 빈자입니다. 빛날 빈자는 빛이 나다는 것이죠. 이 빛날 빈자는 수풀림자와 터럭 3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풀림자는 수풀입니다. 숲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터럭 3자는 털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날 빈자는 숲의 터럭이 빛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마다 털이 난 것처럼 우거진 모습이 숲을 빛나게 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나 잎사귀들을 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럭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날 빈자는 이 나무마다 털처럼 난 많은 잎사귀들이 우거진 모습으로서 숲을 빛나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문질빈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질빈빈은 의견이 좋고 내용이 충실하여 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이룬 말입니다. 또한 문체가 찬란한 것을 비늘이라고 하죠. 이럴 때 빛날 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드러날 창자입니다. 드러날 창자는 드러나다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날 창자는 글장자와 터럭 3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글장자는 글을 의미합니다. 문장이지요. 또 터럭 3자는 털을 의미하고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드러날 창자는 글의 터럭이 드러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털처럼 꾸며진 글이 유부에 드러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그런 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냄이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라도 잘 드러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미사여구와 좋은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글인 것이죠.
드러낼 창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몸의 털처럼 꾸며진 글이 유부에 드러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몸의 털 같은 것이 그래서는 미사여구나 좋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미사여구나 좋은 비유를 통해서 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창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육개미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개미창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으로서 나쁜 일을 감추려 하면 더욱 밖에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일을 감춘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밝게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표창이라고 할 때, 현창이라고 할 때 드러낼 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럭삼자가 사용된 5번째 관련자는 적삼삼자입니다. 적삼삼자는 적삼으로 의미하죠. 적삼이라는 것은 옛날 옷인 것인데 윗돌에 입는 헛옷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켓이나 잠바 같은 것이죠. 이 적삼삼자는 옷 의자와 터럭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터럭삼자는 털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삼삼자는 옷의 터럭이 적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삼은 옷 중에서 털처럼 일부를 꾸미는 옷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장삼이라 불리는 긴 적삼입니다. 장삼도 있고 단삼도 있는 것인데 긴 옷을 의미하는 장삼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삼을 잘 거쳐 입으면 멋진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죠. 적삼 삼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옷의 털럭 같은 것이 적삼이라는 표현으로서 적삼은 옷 중에서 털처럼 일부를 꾸며주는 그런 옷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원삼이 있습니다. 원삼은 부녀의 애복으로 갖추는 웃옷의 한 가지죠.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여 연두길의 자죽짓과 색동 소매로 구성된 그런 옷입니다. 한복 위에 걸쳐 입는 롱코트 같은 옛날 옷입니다. 또 장삼이 있고 단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적삼 삼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터럭 삼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본연의 모습을 꾸며주는 터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꾸며주는 터럭 같은 장식도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